중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비춰보는 중국 관찰 시간입니다. 중국 국영중앙TV, 그러니까 CCTV가 화웨이 반도체 기술이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면서 대대적인 선전전에 나섰지만 이 보도 내용이 거의 대부분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화웨이의 최신 노트북을 완전 분해한 결과가 보도됐는데, 이는 중국의 반도체 현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민낯이 있는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AI 산업을 주도해 간다는 중국의 딥시크도 그 바닥에 미국의 반도체가 깔려 있었고 인민해방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퍼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 국영 CCTV는 최근 중국의 칩 혁신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웨이가 5년간 개발에 착수한 첫 번째 훅멍 PC에 5나노미터 기린 X90 칩이 탑재되었다면서, 이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CCTV는 특히 화웨이의 이런 성과는 SMIC와 협력하여 미국의 제재를 돌파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5나노미터 기린 X90 칩의 공식 발표는 중국이 5나노 칩의 독자적인 설계를 완료할 뿐만 아니라 5나노 공정 생산도 실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화웨이가 5나노 칩 생산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SMIC의 M+2 공정과 창대한 테크놀로지의 4나노미터 패키징 기술을 활용해서 대량 생산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방이 제재를 뚫고 획기적 기술 진전을 이뤘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겁니다. 블룸버그 이와 관련해서 화웨이가 올해 5월 출시한 신형 컴퓨터가 폴더블 노트북과 그리고 태블릿의 기능을 결합했으며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인 훅멍 OS를 탑재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화웨이는 이 기기에 사용된 프로세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CCTV의 보도에 대해서 세계적인 반도체 연구기관인 테크인사이트는 화웨이의 노트북을 완전 분해를 해본 결과 기린 X90 칩은 SMIC의 7나노 공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SMIC가 아직 5나노 칩을 양산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테크인사이트는 이어서 SMIC의 7나노 공정의 첫 번째 상용화가 2023년 8월 화웨이의 메이트 E 프로 휴대폰에서 발견된 바 있다면서, 그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났지만 중국에서 최고라는 화웨이의 반도체 기술 수준은 아직도 2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며, 중국이 그렇게 홍보하는 SMIC의 5나노 공정은 아직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테크인사이트는 그러면서 화웨이가 2023년 중국에서 생산한 7나노 칩을 처음 출시하면서 미국 전기에 충격을 준 바 있지만, 그 이후로 화웨이의 반도체 역량은 소폭 개선되는데 그쳤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테크인사이트의 이런 분석은 TSMC를 비롯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래피더스 등 서방의 대기업들이 12개월에서 24개월 내에 2나노 공정 제품을 고객사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춰본다면 중국의 반도체 기술 격차가 세계 수준에 비해서 3세대 이상 벌어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해 테크인사이트는 화웨이가 보여준 중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은 미국의 기술 통제로 인해 SMIC의 모바일, PC, 클라우드, AI 어플리케이션 칩 분야에서 기존 파운드리 선도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해 더욱 진보된 공정으로 전환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EUV 노광기를 포함한 다양한 장비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서 중국 파운드리 업체들은 여전히 첨단 공정 칩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중 노광 기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칩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수율 저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EUV가 아닌 구형 DUV를 통해서 5나노의 이 반도체를 만들 수는 있지만 문제는 샘플용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결코 대량 생산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중국 내에서 5나노의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이런 눈속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니까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AI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널리 알려진 기업이 있죠. 딥시크인데 이 딥시크도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23일 미국 정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 딥시크가 중국의 군사 정보기관에 지원을 제공하고 해외 동남아시아의 유령 회사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하는 식으로 미국 규제를 우회해서 고성능 AI 반도체를 확보했다면서 딥시크는 미국발 강력한 반도체 수출 통제 속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구현해 업계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이번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기술 성장 배경에 불법적으로 확보한 미국산 칩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어서 딥시크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 중국 국가 차원에서 군사적 정보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딥시크가 중국 군사 정보 작전을 기꺼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사용자 정보와 통계를 베이징 국가감시기관과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로이터는 미국 정부가 특정 중국 AI 기업을 군사활동과 연계해 공개적으로 저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AI 기술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훨씬 더 노골적이고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로이터는 또 딥시크는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피해서 엔비디아 고성능 AI 칩 H100을 입수하려고 동남아시아 유령 회사를 세웠다면서 H100은 2022년부터 미국 수출 통제에 따라 중국 본토와 마카오 등지로 수출이 금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딥시크가 원격으로 미국 반도체 칩에 접근하기 위해 중국 본토 데이터 센터 사용을 포기하고 동남아시아 시설을 쓴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딥시크는 지난 1월 중국 항저우에서 저비용 고성능 AI 추론 모델 R1을 공개해서 업계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딥시크의 R1은 미국 기술 제재 속에서도 자체 역량으로 이룬 혁신적 성과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중국 매체들은 자국 AI 기술 굵기 그러니까 우뚝 선다는 그 굵기를 상징하는 사례로 딥시크를 뽑았습니다. 또 전 세계도 딥시크의 엄청난 업적을 격찬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 저변에 미국의 반도체 칩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셈입니다. 로이터도 이에 대해서 이번 의혹을 살펴봤을 때 딥시크가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결국 미국의 AI 칩과 기술에 의존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미국 정부 내에서 커지고 있다면서 딥시크가 보유한 역량이 과장됐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딥시크는 미국에서도 아마존 웹 서비스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 주요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딥시크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의 정보 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딥시크가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는 중국의 국가감시 시스템을 정교화하고 소수민족을 탄압하거나 군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정면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 당국도 딥시크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앞으로 딥시크에 대해서 화웨이처럼 제재 명단에 올리는 방식으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AWS는 자국 클라우드 기업들에게 딥시크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적으로 미 해군과 항공우주 그러니까 나사에서는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데이터 보호에 민감한 통신 당국들이 딥시크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를 했고 이탈리아는 이미 딥시크를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화해를 통해서 중국 반도체 기술의 바닥도 그대로 드러났으며 AI 산업에서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는 중국의 딥시크도 결국 미국의 반도체를 활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수주입니다. 와이타임스 중국 관찰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